어제가 5.18 기념일이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여야의 거물급 인사들이 대거 5.18 묘역에 참석해서 기념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5.18은 좌파에게는 기념할 만한 일이고 즐거운 날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의미 깊은 날이고 너무나 중요한 날이지만 우파에게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5.18은 우파들에게 뜨거운 감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면으로는 계륵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뜨거운 감자는 뜨거워서 먹을 수도 없고 먹지 않을 수도 없는 난처한 입장을 처할 때 사용하는 말이죠. 계륵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조가 닭갈비를 들고 먹을까 말까 고민하는 데서 계륵이라는 말이 생겨났죠.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난처한 입장에 처했을 때 계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파는 5.18을 두고 5.18을 가까이 할 수도 없고 멀리 할 수도 없는 난처한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우파가 5.18을 뜨거운 감자 혹은 계륵으로 여기는 아주 극명한 장면이 어제 5.18 기념식에서 연출되었습니다. 그것은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그 자리에 참석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 부르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안 부른 거죠. 다른 자유한국당 사람들도 안 불렀다고 합니다. 바른정당까지 민주당, 국민의당 다 불렀는데 정우택 대표와 자유한국당 사람들은 안 불렀습니다. 정우택 대표가 안 부르는 것이 클로즈업 돼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다 부르는 것을 혼자 안 부르고 있다. 이런 것을 이제 일컬어서 뻘쭘하다 그러거든요. 뻘쭘하다. 다 하는데 혼자 안 하고 있으니까 뻘쭘하게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보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5.18을 가까이 할 수도 없고 멀리 할 수도 없는 우파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5.18은 우파에게 뜨거운 감자 내지는 계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우파가 5.18을 멀리 할 수밖에 없는 이유 몇 가지가 있고요. 우파가 5.18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습니다. 우파가 5.18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5.18 때 많은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을 당했거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비록 좌파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나와 사상이 다르다고 해서 그들이 이렇게 많은 비참한 일을 당했는데 그것을 나 몰라라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도리가 아니죠. 아무리 우파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5.18을 우파는 멀리 할 수가 없고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파가 이렇게 5.18을 가까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멀리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세 가지나 됩니다. 첫째는 5.18 때 시민들이 군부대의 무기를 탈취하여 국군에게 대항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되지 않죠. 평화 시위를 해야 되는데 군부대의 무기를 탈취해서 군인에게 대항하는 것은 이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시민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소위 말하는 그 레드라인을 넘은 거죠. 금지선을 넘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5.18을 주동한 사람들을 이제 폭도가 아닌가? 이건 뭐 그렇게 규정을 해도 할 말이 없는 거죠.
폭도가 아니라면 군부대 무기를 빼앗아가지고 대항을 하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시위하다가 진압을 하면 그냥 진압을 당하거나 무슨 돌멩이 정도 던지는 것은 그래도 이해가 됩니다. 돌멩이 정도 던지는 것은. 화염병을 던지는 것도 그래도 우리나라 풍토엔 좀 이해가 됩니다. 근데 총을 빼앗아가지고 쏜다? 그건 안 되죠. 그건 폭도들이나 하는 짓이지 시민들이 하는 짓은 아니죠. 이렇기 때문에 5.18에 대해서 우파는 정당성이 없지 않냐. 아무리 순수 시위를 시작했어도 결국은 폭도들이나 하는 짓을 했으니까 이걸 어떻게 정당하게 평가할 수 있느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북한 정권이 5.18을 이용한 의혹이 풀리지 않고 계속 의혹이 더 많이 증폭되고 또 그 증거가 실제로 나타나기 때문에 5.18의 정당성이 훼손되고 또 5.18을 가까이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지만원 박사가 이 일을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책도 만들고 그랬습니다. 박해도 많이 받았습니다. 탈북자들의 증언도 많이 나옵니다. 탈북자들 가운데는 내가 직접 5.18에 참석했다. 북한 정권의 지령을 받고 5.18 그 시위에 직접 자기가 위장을 하고 참석했다고 주장하는 사람까지 나왔습니다. 자기가 직접 그랬다고. 그리고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하면은 북한에서 5.18에 관한 영상을 보다가 옆에 있는 사람이 야, 광수가 저기 나왔다. 자기 동네 광수가 5.18에 가서 시위하는, 남한 사람으로 위장해서 시위하는 그것을 보고 광수가 저기 나왔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5.18에 참석한 사람들 중에 북한의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제 지만원 박사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사진을 비교하며 얼굴을 비교하면서 계속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한국에서 와서 국가정보원에서 이렇게 조사를 받을 때 언제나 주의를 받는 게 있다고. 5.18에 관해서는 일절 말하지 말라. 그거 말하면 큰일 난다. 여기 주의를 받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이 이제 찌라시인지 정확한 정보인지는 확인을 할 수가 없는데 인터넷에 떠도는 그 노동신문, 북한 노동신문이라고 해요. 노동신문의 기사 중에 한 부분을 보면 호남의 동지들이 혁명대업에 참여했다. 5.18 기사를 다루면서 호남의 동지들이 우리의 혁명대업에 참여했다. 이런 식으로 북한의 노동신문에 쓴 기사가 나온다 이 말이죠. 그것을 누가 조작해서 올렸는지 아니면 진짜 노동신문의 기사인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면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탈북자들의 증언, 탈북자들이 거짓말로 그 증언해서 자기 목숨이 위협받는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자기 이름도 못 밝히고 내가 이것을 하고 내 얼굴 밝히고 그러면은 나는 엄청난 박해를 받기 때문에 이름 못 밝히고 얼굴도 못 내민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고 그러는데 이들의 증언만 가지고서도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개연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의혹이 안 풀렸습니다. 이런 판국의 우파들이 5.18을 어떻게 기꺼이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의혹이 풀려야 되는 것이죠. 지만원 박사는 5.18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는 때 수십 년을 고생하고 많은 증거를 주시고 책을 쓰고 그렇게 했는데 최근에는 법원으로부터 5.18에 관한 말을
한 번 할 때마다 200만 원씩 벌금을 물리겠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진실을 파헤치는데 벌금을 물리겠다고 하는 것은 이건 대한민국 법원이 할 일이 아닌데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원이 좌파 정권이 들어서는데 이제 알아서 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참 걱정이 많습니다. 세 번째로 우파가 5.18을 가까이 하기 어려운 이유는 5.18 유공자들이 지나친 특혜를 받아서 특히 공무원 가산점을 5% 10%씩 받아가지고 대한민국 요소요소에 다 진출해 있는 것.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좌파들이 엄청나게 정부 요직을 차지하게 된 것. 그것 때문에 우파가 곤경에 처해 있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우파는 5.18을 가까이 하기가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5.18이 우파에게는 뜨거운 감자다, 계륵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의 5.18을 만든 장본인은 전두환 씨죠. 전두환 씨가 대통령 하던 시절에 어리석게도 김대중 씨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최대의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 당시 김대중 씨는 호남 사람들의 우상이었습니다. 우상. 호남 사람들의 유일한 희망, 우상이었습니다. 김대중 씨에게 관해서 조금이라도 잘못 말하고 안 좋게 말하면 호남 사람들은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더하겠죠. 그런 상황에서 겁도 없이 군인 출신 전두환 씨가 김대중 씨를 사형 선고 내렸다 이 말이에요. 호남 사람들이 그게 완전히 아무 대책도 없이 벌집을 건드린 거죠. 대책도 없이. 제가 그 전에 어린 선교원 할 때 애들 데리고 자연학습을 갔는데 그 뚝기를 이제 애들 데리고 가다가 벌집 앞을 지나갔어요. 벌들이 그냥 순식간에 막 날라와가지고요. 어쩔 줄 몰라요. 애들이 막 도망가니까 순식간에 날아와서 막 쏘고 그래요. 그래서 얼른 앉으라고. 앉아가지고 엎드리고 가만히 있으라고. 가만히 있었더니까 벌들이 사라졌습니다. 겨우 위기를 벗어났는데 그때 몇 명은 벌에 쏘였습니다. 이 벌집 잘못 건드리면요 죽어요. 특히 말벌집을 잘못 건드리면 말벌에 쏘여 죽습니다. 이 전두환 씨가 이게 군인 정신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까짓거 내가 실권을 잡았으니까 김대중 이거 때려잡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나 보죠. 아니 박정희 대통령도 못 때려잡은 김대중을 자기가 어떻게 때려잡습니까? 응? 이게 오판을 해도 보통 오판한 것 아니죠. 그래가지고 김대중 씨 사형 선고를 내리니까 호남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목숨 걸고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게 5.18이잖아요. 5.18. 그 들고 일어나니까 이제 사형 선고 내렸던 거 이제 다시 무기로 감형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김대중 씨를 죽이지도 못하고 오히려 당했죠. 오히려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무 대책도 없이 전두환 씨가 어리석은 일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5.18이 생긴 겁니다. 오늘날 5.18이. 아마도 전두환 씨는 김대중 씨를 대책 없이 건드린 것, 자기는 대책을 세웠다고 건드렸겠죠. 군대의 힘으로 얼마든지 제압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건 오산입니다. 아마 전두환 씨는 지금까지도 이걸 후회해서 그때 그걸 건드리지 말았어야 되는데 건드려서도 조금 건드리고 말았어야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후회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5.18 때문에 아마 크게 후회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구치소에 있는데 다음과 같이 후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지만원 박사가 5.18을 조사할 때 적극적으로 도와줘가지고 5.18의 진실을 파헤치게 했을 건.
지만원 박사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5.18 진실 파헤치는데 도와달라고 많이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모두 거부도 당하고요. 심지어 박해까지 받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의 아주 큰 오판 중에 하나는 좌파를 등용해서 이 좌파들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국회가 이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야당의 동의를 못 받으면 법을 통과 못 시키니까 그래서 좌파를 등용하고 좌파를 달래서 이 난국을 좀 헤쳐나가보자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지만원 박사가 좌파의 심장부인 5.18을 건드리는 것을 허용할 수가 없었죠. 그거 허용하면은 좌파들이 가만히 안 있으니까 좌파들 협력을 못 받으니까 그런 일을 이제 했습니다. 근데 그거 오판이었죠. 오판이었습니다. 결국은 좌파들이 힘을 길러가지고 총공세를 펴서 지금 대통령직도 잃고 구치소에 갇혀있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박 대통령이 위험을 무릅쓰고 지만원 박사 5.18 조사한 것을 도와줬다면 지만원 박사는 자기가 5.18 진실 조사한 것 5.18에 참여한 사람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선 사람들이 군부대 무기를 탈취해서 얼마나 대항을 잔인하게 했는가 그리고 북한의 특수군이 참여했는가 이런 것에 대한 조사를 더 깊이 했을 겁니다. 그걸 만천하에 공개했겠죠. 만천하 언론에 다 보도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은 국민들이 이 5.18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억울한 것만은 아니고 억울한 사람들의 아우성만은 아니고 불순 세력이 상당히 많이 가담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구나. 그러므로 5.18에 관한 특혜를 그렇게 많이 주는 것은 이것을 잃을 수 없다. 국민 공감대가 그렇게 열었겠죠. 그래서 5.18 특혜가 이제 특혜가 없어졌겠죠. 일반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줬겠죠. 공무원 가산죄가 다 없어졌겠죠. 그러면은 오늘날 우파가 이렇게 공격을 당했을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공격을 당했을까요? 안 당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구치소에서 이럴 줄 알았으면 지만원 박사를 지원해서 5.18을 철저하게 파헤쳤을 텐데 그런 후회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일 지만원 박사의 주장과 그리고 탈북자들의 증언이 사실이라서 북한의 특수군이 5.18에 개입한 것이 진실이라면 이것은 5.18에 거대한 악이 개입한 것이죠. 거대한 악이 개입한 것입니다. 북한이 거대한 악이지 않습니까? 미국도 지금 제대로 어떻게 하지 못해서 쩔쩔매는 중국도 제대로 하지 못해 쩔쩔매고 이런 거대한 악입니다. 윤창중 대표는 전 청와대 대변이죠. 윤창중 대표는 거악은 영원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거악은 영원하다. 너무나 거대한 악은 영원히 간다는 겁니다. 그 이제 만일 지만원 박사의 주장이 사실이고 탈북자들의 증언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5.18에 북한이 개입한 것이 진실이면 그럼 거악이 개입한 것이니까 이걸 진실을 파헤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좌파 정권이 등장했고 친북 정권이 등장했는데 5.18의 진실 파헤칠 수 있을까요? 좌파 정권이 있는 한 이건 불가능합니다. 우파 정권인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때도 못했는데 좌파 정권 하에서 지만원 박사가 이걸 파헤칠 수 있겠습니까? 못 파헤치죠. 이미 안 되는 게 나왔잖아요. 5.18에 관해 한 번만 더 말하면 한 번 말할 때마다 200만 원씩 벌금을 물리겠다고 하는데 무슨 수로 그걸 합니까? 무슨 수로? 그래서 이것은 5.18 문제는 이제
우파의 주도로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진실을 밝히기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진실이 밝혀지는 김원호 박사 같은 사람이 진실을 밝혀도 탈북자들이 증언해도 보도가 안 되기 때문에 이슈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 밝혀지는 거죠. 그리고 또 우파의 주도로 통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국민 화합 차원에서 5.18 진실을 묻어둘 수도 있습니다. 영원히 결국은 5.18 진실은 안 밝혀지고 지나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슬픈 현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5.18 문제를 파헤치기 위해서 수십 년 동안 고군분투를 한 김한원 박사의 노력은 우리가 평가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